저는 가끔 영화음악 앨범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음악을 CD로 들으면서 눈을 감고 그 영화를 떠올립니다. 1시간 남짓 이어지는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영화를 본 거라고 믿어 의심치 하지 않고요. 가끔씩 저에게 야, 도대체 영화음악 앨범을 뭐하러 CD로 사냐라고 묻는 지인이나 누군가에겐 난 임마 영화를 귀로 보는 거야 라고 대답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표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음악을 입다 Listen to T-셔츠 라는 제목입니다. 브릭스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고, 스스로를 팝키드라고 표현하는 대기업에서 홍보와 광고 마케팅을 일해온 음악 애호가의 책입니다. 스트리밍 시대의 음악을 애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부제 때문에 뭔가 이제 약간 나이든 우리 꼰대 아저씨가, 저랑 동년배인 아저씨가 이 스트리밍 시대를 마주하면서 어떤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지 않나라는 책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책은 보란듯이 제 기대를 빗나갑니다. 물론 절대 실망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그 영화를 음악으로 듣듯이 이분은 음악을 티셔츠로 듣는 분입니다. 차례를 보면 나옵니다. 이분의 음악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또 그들의 티셔츠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팬 메스니, 라디오헤드, 펫샵 보이즈, 요라 탱고, 슬로다이브, 유투, 존 콜트레인, 빌리 홀리데이, 데이비드 보이, 블라블라블라. 사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아티스트의 앨범을 구입하고, 그 아티스트의 배지를 구입하고, 그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머천다이즈들을 구매하길 바라죠. 기념품, 사실 요새는 뭐 덕질을 함에 있어서 아이돌의 덕질용품, 기념품들을 사지 않는 건 또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 옛날 뭐 G.O.D였나? 걔네가 무슨 뭐 하늘색 풍선이니, 뭐 다른 아이돌은 뭐 노란색 풍선이니, 아무튼 뭐 블라블라 있었어요. 자기네 아이돌 가수에 대한 오리지널 그 컬러 섹션들이 있었는데, 고유의 색깔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발전해 와서 팬들이 직접 덕질을 하면서 기념품을 자체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팬클럽 내에서 소규모로 소모하면서 자신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도 티셔츠 한창 많이 좋아했죠. 뭐 메탈리카 티셔츠 물론 있고요. 라디오드 티셔츠도 아마 있을 거예요. 크레도 필스 티셔츠도 있고, 라크리모사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지 마지 않는, 아무튼 뭐 베스트 밴드죠. 저에겐 드림시어터 티셔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림시어터 티셔츠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워너 코리아의 허락을 감히 받아 소량을 인쇄하여 팬클럽 회원들끼리 나눠 가질 정도로 직접 티셔츠 제작도 했고요. 뭐 티셔츠 원단, 목이 늘어난 뭐 빨래를 여러 번 하면서 뭐 줄어드는 거나, 뭐 티셔츠에 기형이 생긴다거나, 또 프린트한 후에 프린트물의 지속력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때는 이 아티스트들의 기념품에 대해서 또 사업을 제법 구체화 시켜보기도 했었죠. 물론 뭐 보란듯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말아먹었지만, 고로 이 책은 작가가 해당 아티스트들의 공연장에 가면서 그 공연장에서 느꼈던 그곳의 공기,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 하지만 굉장히 팩트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티셔츠를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 장르의 밴드의 티셔츠 디자인을 엿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화려하지만 굉장히 정적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은은한 여운이 느껴지는 팬메스니의 티셔츠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조금 지나면 라디오헤드의 아트웍은 사실 뭐라고 말할 수식어가 더 필요가 없죠.
책을 보십시오. 그들의 티셔츠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제프 백의 티셔츠 역시 사실 이런 구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들고 땀에 흠뻑 젖어 머리를 치렁치렁 흘러내리면서 측면을 응시하고 있는 아주 오리지널 느낌이죠. 그리고 펫샵 보이즈는 마른 목골의, 그러니까 정사각 마른 목골의 유닛들이 굉장히 비비드 컬러에 가까운 총천연색으로 타이포그라피를 연출했습니다. 이걸 제가 사실 글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그들의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아티스트인데 마빈 게이 역시 이 사람의 짧은 히스토리가 저를 또 굉장히 감동시켜 주었는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밴드들, 음악들을 책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몇 세대 이후에 다시 추적하면서 경험해보는 그런 재미도 저는 충분히 짜릿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랑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동시대에 또 유사한 음악들을 들었던지라 이분도 제 취향과 제법 많이 닮아 있는데요. 소소하게 이 영화 두 편을 소개합니다. 영화 두 편인가? 감독인가?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와 그러니까 제키 브라운의 OST와 영화 하이 피델리티의 OST를 소개하는데, 사실 제키 브라운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역이 워낙 지배적인 작품이라 뭐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하이 피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 쿠삭의 여러 가지 썸네일이 등장하는 자켓 표지와 함께 또 이제 이분이 그 옛날 음악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하자면, FM 라디오 음악방송, 서울 황학동의 백판집과 동네 레코드숍, 음악 좀 듣는다는 친구들, 잡식성으로 음악을 마구 빨아들이던 80년대 대한민국 팝키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3요소였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황인용의 영팝스를 듣고 자정 넘어 전용혁의 음악 세계를 듣는다. 또 다른 심야 시간, 프로그레시브 록과 아트록을 전문적으로 선곡해주던 성시환의 음악이 흐르는 밤에도 있었다. 레코드숍에 가면 제약 고수들이 자발적으로 팝 음반을 소개해주고 배움의 시간이 끝나면 쇼핑이 시작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줄이 우리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들보다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어린 세대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 8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작가가 이야기하는 하이피델리티 영화에 대한 것들이 절절하게 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어야 되는 곳으로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만 또 그래도 그곳은 꼴에 제법 사무직이라는 표딱지가 붙은 공간이라서 면바지에 남방 정도는 입어주는데요. 목이 짧아서 맨날 남방을 입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티셔츠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스스로 입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예전보다 티셔츠를 입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저도 예쁜 롱메탈 티셔츠를 꺼내서 자주 입어야겠습니다. 열심히 입고 헐어지면 걸레로 써도 됩니다. 그게 티셔츠의 생명이고 티셔츠의 무덤입니다. 하지만 그 티셔츠에 인쇄된 우리들의 로크 스피릿, 우리들이 좋아했던 모든 음악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걸레가 되진 않죠. 우리 마음속에서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